배움 합격의 공식 약속의 이름 최승건입니다. 드디어 2020년도 계리직 공무원 한국사. 네, 한국사. 작년도 2019년도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 한국사 2020년도 어떻게 준비하면 여러분들이 만족할 만한 그런 성적을 받을 수 있을까? 드디어 최강의 계리직, 대한민국 최강의 그 계리직 사이트죠. 더 배움에서 또 최고의 자타가 공인하는 선생님 저와 함께 또 2020년도 한국사 어떻게 공부하면 합격할 수 있을까 오리엔테이션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저를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죠.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쭉 읽어 내려가면은 시간도 걸리고 여러 가지로 불편하니까 그냥 한번 쭉 눈을 한번 봐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이러한 일들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썼던 그런 교재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자타가 공인하는 정말 이 한 우물만 걸었던 그래서 이 한국사 분야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저와 이렇게 마주 보고 있다는 것 자체로 거의 절반의 성공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희망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저와 끝까지 함께 가시면 반드시 합격을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계리직 한국사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그러면 우리가 또 이제 계리직을 좀 알아야 되겠죠. 계리직은 과연 어떠한 시험이고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우선 그 성격을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난이도 보겠습니다. 난이도 컴퓨터 한국사 우편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 계리직 한국사를 계리직 시험을 봤던 그런 분들의 그런 이야기들인데 컴퓨터가 가장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한국사고 우편 같은 경우는 저희 비슷비슷합니다. 대체적으로 컴퓨터를 빼고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쉽게 출제가 됐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었죠. 자, 그러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컴퓨터 점수 70점 미만이 가장 많이 있죠. 그래서 70점 이상만 받으면 거의 합격권에 들어간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기간, 계리직 준비기간 6개월 미만이 6개월 이상보다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기간을 공들여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짧은 시간 집중력 있게 공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 여기에 나타나져 있어요. 그래서 무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 오로지 이것만 공부하시는 분들이 합격률이 높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응시 연령은 20대, 30대, 40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40대가 조금 떨어지죠. 그러나 최근 들어서 40대가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대부터 40대까지 골고루 분포가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쟁률을 보겠습니다. 과연 그 경쟁률은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높죠. 78대 1이 넘습니다. 지역별로 약간 차이가 있는데 8대 1에서 88대 1 정도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라고요. 자, 그다음에 합격 가능 점수는 우선 평균 82점 정도. 그런데 한국사는 90점 이상을 받아주셔야지만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쉽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과목들에서 점수를 많이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컴퓨터 같은 경우에서 좀 점수가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쉽다라고 판단하는 그런 과목에서 점수를 많이 받아주시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자, 그러면 특히 한국사 2019년도에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사를 만만하게 생각하셨던 분들 굉장히 힘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만 그러나 2019년도 한국사를 제가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이 한국사 시험이 계리직 한국사는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즉 문제의 유형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양도가 굉장히 넓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튈지 모른다라는 거죠. 7급 공무원 수준의 문제도 간혹 출제가 됐고요. 보통 9급 공무원보다는 조금 쉽게 출제가 됐습니다만 특히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서 나타나는 그 문제 스타일도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리직 한국사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작년에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공부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이냐. 보통 9급 이상의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유물이나 유적이라든가 이런 사진, 지도 이런 거 잘 안 나오죠. 근데 계리직 한국사에서는 그런 것들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와 함께 같이 제 말을 잘 듣고 공부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합격의 영광을
분명히 받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유 뭐 계리장 학습사 그냥 대충 하면 되지. 난 국공무원 시험도 뭐 공부했는데 이렇게 자만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어려움에 봉착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제가 어떠한 방법으로 편성을 했는가 그것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출문제집 2008년도부터 작년 2019년도까지 기출문제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문제가 나왔는가 문제 유형을 기출문제집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론으로 재무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론서를 편성했고 그 다음에 적중문제집 약 1500문제 정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문제들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봉투 모의고사까지 그래서 작년보다 더 업그레이드 되고 작년에는 좀 여러 가지 교재들이 많았는데 그것을 한 가지로 모아서 여러분들이 좀 더 편리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편성을 해놨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교재 편성 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한국사 공부하시는데 보통 이렇게 시대 순으로 많이 공부들 하세요. 시대 순을 많이 공부하시다 보니까 쭉 시대별로 공부할 때는 쉽고 재밌고 그러는데 시대가 점점 더 지나가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버리죠? 어떻게 되버리죠? 앞에 있는 부분부터 잊어버리죠? 까먹어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또 듣도 보지도 못하는 어떤 유물이라든가 유적이라든가 이런 사진들이 나오게 되면은 또 그림이 나오게 되면은 멍 때린다라는 얘기죠.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응용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응용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한국사 시험 문제가 반드시 풀었던 문제가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 풀었던 문제를 내겠죠. 이 계리직 한국사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을 붙여주기 위한 그런 시험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출제할 때 여러 군데 함정들을 많이 파놓습니다. 그것을 요리조리 잘 피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뭐냐? 응용력이다라는 겁니다. 그 응용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기존의 암기 방식으로 공부해서는 절대로 되지 않아요. 이제는 암기 방식이 아니라 이해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테마별로 세분화해서 나와야 된다. 대한민국 최초의 저는 자신합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테마별로 완벽하게 나누어서 여러분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냥 뭐 정치사 해가지고 뭐 이렇게 쭉 훑어주고 그다음에 경제사에서 그 시절의 경제사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따로따로 다 편성을 해요. 자, 정치사는 어떻게 했느냐? 정치사는 정말 압축적 정치와 관련된 흐름, 우리 역사의 흐름,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쭉 가는. 그래서 정치사는 정말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공부하실 수가 있어요. 전반적인 그 흐름을 4300년의 우리나라 역사를 전반적인 흐름을 정말 재미있게 빠르고 쉽게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제사가 있죠. 경제사가 전반적인 경제사예요. 그래서 이 경제사를 서로 각 시대별로 구분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 경제체제가 왜 이 시대는 이랬고 저 시대는 저랬는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서 무릎팍을 탁 쳐가시면서 공부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사. 사회사는 제일 여기에 나와 있는 테마 중에서 그래도 비중이 좀 떨어지죠. 그러나 안 다룰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회사, 그 다음에 통치체제가 있습니다. 각 시대별로 통치체제를 한눈에 보기 좋게 제가 이렇게 쫙 모아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문, 문화. 굉장히 이 부분에 있어서 유물이라든가 유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한눈에 알아보기도 쉽지만 왜 이 시대에 이러한 유물이 나왔는지, 왜 이 시대에 이러한 유적들이 있는지, 왜 이 시대에 이러한 학문이 발달했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모아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불교, 우리의 역사에서 불교를 빼놓을 수가 없죠. 예, 불교의 발전, 또 그 다음에 불교의 쇠퇴, 또 각 시대별로 불교의 유명한 사상가들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보기 좋게라는 말을 계속 제가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 우리는 공부를 할 때 보시면은 나무는 잘 봐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딱 놓고 봤을 때 숲을 못 본다는 얘기죠. 숲을 못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공부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마련해놨다. 자, 그 다음에 요즘에 강조가 되고 있는 그런 분야죠. 바로 독립운동. 저는 조금 더 우리가 진취적인 생각을 가져라.
라는 차원에서 독립전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독립운동가들 또 각 독립투사들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성장을 했고 또 이러한 단체 또는 부대 이런 기관들이 또 어떠한 투쟁을 했는가 그런 것들을 제가 한눈에 모아놨습니다. 자, 끝으로 이건 부록입니다. 기출 심화 자료, 심화 사료, 시험에 여태까지 잘 나왔던 그런 심화적인 어떤 자료들을 잘 모아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이렇게 공부하신다면 절대로 빠져나갈 구멍은 있다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교재를 들고 왔습니다. 굉장히 좀 두툼합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요약집과 그다음에 이론서가 따로 분리가 돼 있었는데 요약집과 이론서를 제가 한 권으로 이렇게 모아서 약간 두툼합니다만 여러분들이 한 권으로 끝낼 수 있도록 이론적인 부분들 끝낼 수 있도록 제가 마련해 놨고요. 이 안에는 이론만 들어있느냐? 아닙니다. 단원별로 여러분들이 문제의 적응력 또 문제의 맛을 여러분들이 느껴보시라고 단원별 문제까지 제가 수록을 해놨으니까 이 이론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철저하게 저와 함께 공부하신다면 저를 처음 만난 이 순간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한국사를 공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합격은 여러분들이 예약을 하신 겁니다. 이 멘트가 나가는 그 끝 강의까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합격하시라고 제가 합격하실 거라고 제가 장담합니다. 예, 장담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0년도 계리직 한국사 제가 대한민국의 그 어느 누구보다 또 대한민국의 그 어느 곳보다 더 배우면서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해서 가장 많이 준비하고 가장 철저히 준비하고 보다 강력하게 그러나 재미있게 또 그리고 그 가운데 중간중간 감동까지 있는 한국사로 준비했으니까 저와 함께 더 배우면서 한국사 열심히 재미있게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합격은 제가 보장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